안녕하십니까, 문준섭입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서재로 왔습니다. 보통 이제까지는 주로 거실에서 찍고 다락방에서도 찍고 했었죠. 다락방에 스튜디오 같이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좀 너무 배경이 너무 산뜻해가지고 약간 덜 산뜻한 곳으로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월드 히스토리에서 AP와 그 다음 SAT2 월드 히스토리 모두에게 중심적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로마와 그 다음에 중국의 한 차이나를 비교하는 파트입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특히 AP에서는 서술형으로 꼬박꼬박 비교하는 형태로 서술형으로 쓰는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기 구분 먼저 좀 해야겠죠. 로마를 500BCE에서 500CE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참 편하고 그 다음 한 차이나는 200BCE에서 200CE에 있었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연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업의 본질이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이죠. 물론 로마는 기원전 800BC경에 시작을 해요. 하지만 800BCE에서 500BC 약 300년 동안은 에트루스캔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500BC경에 독립을 하고 로만 리퍼블릭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로마라는 시기는 사실상 500BCE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500BCE에서 시작해서 500CE에 끝났는데 정확히 말하면 476년이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 로만 리퍼블릭은 27BC경에 끝나요. 27BC경부터는 로만 엠파이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500BC에서 0까지는 로만 리퍼블릭 공화국 시대고 0에서 500CE까지는 엠파이어 시대라고 정리하면 될 겁니다. 또 여기서 0년이란 게 어딨냐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편의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에서 0까지는 로만 리퍼블릭, 그 다음 0에서 500까지는 로만 엠파이어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편할 겁니다. 반면에 한 나라는 마찬가지로 200BC에서 200CE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해보면 아시아 쪽에서 최고의 맹주는 한 차이나고 유럽 쪽에서 최고의 맹주는 로만 엠파이어 또는 그냥 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로마부터 말씀드리면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친하고 그다음 질투도 있는 신들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4세기부터예요. 4세기 때 이 컨스탄틴 황제가 에딕트 오브 밀란이라는 걸 발표하죠. 313년에 이걸 계기로 로마는 크리스티애너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4세기 후반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테오도시안 디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국가 종교. 이 이후로 이걸 계기로 유럽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된다는 거죠. 기독교 사회가.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컨퓨시애니즘이겠죠. 한 차이나 때. 원래 컨퓨시애니즘은 언제 생겼나요? 그렇죠. 500BC경에 생겼었습니다. 500BC경에. 컨퓨시애니즘도 있었고 다오이즘도 있었고 리걸리즘 법가사상 한비자의 법가사상도 있었죠. 그런데 한나라 이전에 바로 누가 있었나요? 한 20여 년 동안 진나라가 있었죠. 진나라. 이 진나라만 리걸리즘 법가사상이었고 그 이후로는 중국 역사 내내 컨퓨시애니즘입니다. 물론 1949년 이후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다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중국은 역사 내내 그냥 컨퓨시애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자, 로마의 지배계층부터 얘기를 해보면 로마의 지배계급은 패트리션스라고 불리죠. 그 다음 평민계급은 플레베이언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패트리션스에 대해서 나오죠. 로마의 지배계급인 패트리션스의 뜻이 뭐냐라고 그러면 답은 랜디드 아리스토크래시 토지 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라는 어떤가? 한나라도 중소 그 지주층들이 지배계급이 되긴 하지만 로마랑 차이가 있다면
한 나라에서 정부 관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컨퓨시안 시빌 이그잼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시험이죠. 과거제도. 이 과거 시험을 합격해야 관료가 될 수 있죠. 오피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이나는 로마와 다르게 메리트 베이스드 뷰로크러시, 능력에 기반한 관료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한 나라의 관리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스칼러 젠틀이라고 부릅니다. 스칼러라는 건 학자라는 뜻이죠. 젠트리는 중소 지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한 차이나나 모두 다 토지를 재산으로 하는 사람들은 맞지만 그래도 한 차이나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능력을 로마보다는 중요시 여겼던 사회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석기 이후로는 그냥 우리 역사에서 남녀가 불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남녀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시대는 팔리올리틱 에이지 구석기밖에 없어요. 근데 신석기 이후로는 그냥 모든 사회는 남녀가 불평등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다 불평등하죠. 그래서 다 남성 중심 사회라는 측면에서 로마와 한 차이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마는 이 남성 중심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터 페밀리아스라고 부릅니다. 파터 페밀리아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봤었죠. 한 차이나 역시 남성 중심 사회인데 로마랑 독특하게 좀 차이 나는 게 있다면 컨퓨시안 밸류,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여성이란 존재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아예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여성의 덕목이라고 봤죠. 그래서 chastity by wifes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순결, 순종,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들한테 또 이제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게 유교에서의 여성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들을 낳는 것, 이런 게 유교에서 보는 최고의 여성의 덕목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보다 한 나라가 좀 더 여성에게 좀 더 불평등한 어떤 지위를 강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와 한 차이나 어느 쪽이 기술이 발전했느냐라고 문제를 내죠. 이 미들 에이지 때 가장 기술이 발전했던 곳은 어디냐라고까지도 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미들 에이지까지 그냥 중국이 기술이 제일 발전했어 라고 생각해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중국이 상업이나 이런 게 다 유럽보다 앞서 있었죠. 근데 언제 역전되나요? 18세기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후부터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죠. 여하튼 우리는 미들 에이지까지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발전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보다 한 차이나가 기술이 좀 더 당연히 많이 발전했겠죠. 그러면 시험에서 왜 로마가 한 나라보다 기술 발전이 늦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답은 뭐냐 하면 로마는 너무나 슬레이브에게 의존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슬레이브 레이버에 너무 의존해서 기술이나 새로운 걸 만드는 것들은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죠. 하층민들이. 로마의 귀족들은 그런 것보다는 학문적 토론을 즐기거나 철학적 사색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겉보기로는 이게 우아하고 이제 윗계급들, 높은 계급 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죠. 이건 천박한 거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쪽에서는 어떤가요? 농사에 타격을 주는 이런 자연재앙이 계속되면 이건 누구 탓이죠? 자,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다 누구 탓이라고 봐요? 왕이라고 하죠. 왕이 덕이 모자라서 하늘로부터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다 라고 하면서 왕이 막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황제 역시 하늘과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로서 자연재해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건 황제가 지금 하늘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황제들은 끊임없이 홍수를 막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한다거나 농사가 잘 되게끔 어떤 새로운 농기구 개발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즉, 한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발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는 한 나라보다 기술 발전이 적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슬레이브 레이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장키안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괴롭혔던 흉노족을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동맹국을 구하기 위해서 장건을 보냈죠. 외교 사절로서.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실크로드 루트가 개척된다고 합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한나라와 로마는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를 많이 했죠. 로마는 그러면 한나라에 뭘 팔았나요? 실버 하나 생각해도 됩니다. 은과 글라스, 주얼리 이런 종류를 수출하는 거죠. 중국은 반면에 무엇을 수출했죠? 당연히 실크겠죠. 실크로드니까 실크, 비단과 그다음 티, 차와 그다음 포슬레인, 자기죠, 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둘은 서로 관련을 맺었고,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양 국가는 모두 전염병에 이제 홍역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실크로드로 연결됐었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염병은 블랙데스가 아닙니다. 블랙데스는 14세기 때 나중에 또 한 번 있고, 로마와 한나라 때도 이 두 국가가 전염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죠. 로마와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하면 인도에는 굽타 왕조가 있었죠. 굽타 엠파이어가 있었는데 이 셋을 괴롭힌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센트럴 아시아에 있는 훈스라고 하는 훈족이죠. 이 훈족을 중국에서는 흉노라고 불렀습니다. 흉노라고. 그래서 흉노족은 끊임없이 중국 농경민, 중국이 발전한 문화 여기를 계속 쳐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로마, 유럽 쪽으로도 훈족이 쳐들어가는 거죠. 쳐들어가게 되니까 이때 4에서 5세기경에 이 훈족이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로마 국경선 바깥에 이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저머닉스,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죠. 이 게르만족이 이 흉노족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야겠죠. 근데 도망갈 곳이 어디밖에 없나요? 로마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게르만족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멸망의 간접 원인은 훈족의 이동이고 직접 원인은 게르만족의 침략입니다. 한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그냥 흉노족이 괴롭힌 건 있지만 직접 멸망 원인은 이제 한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많이 무너지면서 농민 반란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굽타, 인도에 있는 굽타 역시 훈족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훈족이 이 세 국가에 상당한 위협이 됐었죠. 로마는 게르만족이 망한 이후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저머닉 스테이츠, 게르만족들이 세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리죠.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는 킹덤 오브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고, 유럽 쪽에는 영국 쪽에서는 앵글로 섹슨족이 세운 곳, 그 다음 스페인 지역에는 비시고트라고 하는 서고트족, 그 다음에 동부 유럽 혹은 중부 유럽 쪽에는 오스트로고트가 있죠. 지금의 오스트리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겠죠.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된다? 저머닉 스테이츠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다. 근데 한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 반란으로 망한 다음에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16 노마딕 킹덤이라고 간단하게 나와요. 이 16개의 유목민 국가들이 중국 북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나옵니다. 뭐라고? 이 16 노마딕 킹덤들은 북중국을 장악한 다음 어떻게 되나요? 라고. 중국 문화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가 도입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부디즘입니다. 아까 실크로드로 불교가 들어오는데, 불교가 들어온 이유는 이 한나라 멸망 이후에 이 혼란된 이 괴로움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구원으로서의 종교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디즘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로마부터 한나라까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한 100% 중에 제 생각에는 90%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새로운 문제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게 서술형 쓸 때도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대부분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로마와 한나라를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 좋아요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